자, 그러면 다음 도면을 살펴보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후크. 해서 후크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는 후크 형상을 작업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후크가 일반적인 후크가 아니어서 이거는 직접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기준면은 해서 정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할게요. 자, 스케치 작성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해서 데이텀 좌표계 선택 필터에 데이텀을 놔두고 데이텀 좌표계에서 해서 XZ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보고요. 컨트롤 알트 프론트의 F를 눌러 주시고, 자, 이 부분을 스케치 작성을 먼저 할게요. 자, 명령은 프로파일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고, 프로파일 직선이 말고요. 자, 먼저 시작은 그래서 솔리드 해서 베이스에 보면 여기 꼭지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하게, 그 다음에 여기 원호로 이어지게끔, 그 다음에 객체 이용해서 원호로 바꿉니다. 방향은 위쪽 이렇게 올라오게끔. 테이퍼 져야 되니까 경사지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80도에서부터 위쪽에 살짝. 자,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경사지게끔 내려오게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먼저 가고, 자, 프로파일 명령 닫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는 자, 단축키 D 또는 추정 치수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높이 높은 데가 9mm예요. 그래서 원호랑 솔리드 바닥 엣지랑 왼쪽으로 할게요. 치수 9 엔터. 그 다음에 R값은 1입니다. 원호 선택해서 R값 1. 자, 그리고 선과 선의 사이 폭이, 사이 거리가 4mm. 그래서 왼쪽 선이랑 오른쪽 수직한 선의 요게 사이 치수가 4mm. 그 다음에 여기 선의 길이가, 자, 여기서 보면 5mm라고 돼 있어요. 요 라인 선택해서 치수가 5. 그 다음 밑에 여기 있는 직선의 길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 7에서 빼면 되고요. 아니면 요 라인에서부터 이 선의 끝점까지 해서 치수는 7.
자, 그러면 두 개 구속 조건이 남아있어요. 구속 조건 두 개. 자, 밑에 이 라인이랑 요게랑 동일선상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쭉 연장했을 때 같은 곳. 그러면 한 개만 남게 되겠죠. 하나는 치수를 다 입력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원호랑 선이랑 탄젠트 구속을 주면 돼요. 자, 구속 조건에 C 또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먼저 여기 있는 라인이랑 요게 베이스랑 동일선상, 그러면 하나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원호랑 직선이랑 탄젠트 접선 구속을 하면 완전 정의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 요게 두께가 있는데요. 1mm, 여기도 1mm, 여기도 1mm, 테이퍼진 부분도 1이에요. 자, 그러면 명령은 옵셋 곡선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해서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직선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방향은 리버스 반전으로 할게요. 미리 보기가 안 나타나서 그때 옵셋 거리에다가 1을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1을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로 돌출해야 돼서 확대해서 바닥의 끝점과 끝점을 라인으로, 라인의 L, 여기서 끝점이랑 끝점이랑 연결해 주고요. 객체선의 필터에서 여기 있는 곡선상의 점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닫아 주겠습니다. 열려 있는 구간 라인으로 끝점에서부터 끝점으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직선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 선을 이어주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탑에서 봤을 때 넓은 쪽 폭은 13mm고요. 좁은 쪽은 8mm예요.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측면도를 보면 돼요. 자, 먼저 측면도에서 폭이 13mm 구간, 여기죠. 측면도에서 이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8mm 되는 구간, 참고로 정면도에서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8mm 되는 구간, 여기가 되고요.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입니다. 살짝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돼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폭이 에서 13mm랑 8mm 구간이 나누는 경계가 있어요. 고개가 이 꼭지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수평선을 걷을 때, 그래서 경계, 그래서 여기 살짝 직선 구간이 이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경계 구간이 있습니다. 경계 구간. 자, 그러면 선 그리기 확대해서
여기서부터 라인을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트리밍으로 자르겠습니다. 곡선상의 점으로 해서 끝점에다가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석은 계속 완전 정의는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고, 자, 1차 돌출 먼저 13mm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출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요번에는 요 사이를 잡아야 돼요. 안쪽에. 그래서 영역 경계 곡선으로 해서 요 사이 영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양쪽으로 해서 뻗어나가야 되니까 시작의 한계에서 대칭값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폭이 13mm예요. 그러면 거리는 13 나누기 2. 그러면 6.5씩 여기 6.5, 6.5씩 양쪽으로 해서 먼저 돌출. 풀은요 결합.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옆에 작업해야 되니까 적용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 아래쪽을 하겠습니다. 자, 영역 경계 곡선에서 아래쪽 영역을 잡고요. 시작의 한계에서 값을 대칭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폭이 8mm입니다. 여기는 8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그리고 분리하는 결합, 그 다음에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 닫고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 후크 작업도 끝냈고,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서 데이텀 그리고 스케치 마이너스 눌러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작업이 끝났으니까 세이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 4개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탑 케이스 모델링 작업 끝냈고요. 그 다음에 버텀 케이스도 작업이 끝났고요. PCB 버튼은 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판만 작업을 해놓고 세이브는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번 배터리 커버, 자, 얘도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품을 해서 4개를 불러와서 각각 불러온 다음에 해서 조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기준은 어떤 거로 할 거냐 하면요, 탑 케이스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B 기판, 요거를 불러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 불러와도 되는데요, 지금 1번, 2번만, 죄송해요. PCB 버튼이 3번이요. 1번, 3번만 먼저 불러올게요. 이유는 저거 아직 3번에 여기서 버튼 부분을 작업을 안 해서 그랬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메인을 탑 케이스로 하고요.
두 번째는 불러올 부품은 PCB 버튼 3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은요, 그래서 어셈블리로 시작을 하면 돼요. 어셈블리. 자, 이름은 어셈블리 그대로 쓰고요. 앞에다가 리모트 컨트롤 해서 약자로 RC 다시 어셈블리. 그 다음 뒤에 숫자 이름 지웠어요. 이렇게 이름을 줘보겠습니다. 꼭 이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추가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그래서 배터리 커버도 있고요, 버튼 케이스도 있고요, PCB 버튼도 있는데 탑 케이스는 저번 시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일에 열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록에 여기서 로드된 파트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품을 탑 케이스부터 먼저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열기 버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탑 케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리모컨 다시 탑 케이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로드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할게요. 위치 지정은 그래서 절대값 원점으로 불러올 건지 또는 사용자가 원점을 선택해서 불러올 건지 또는 구속 조건을 정의해서 불러올 건지 여러가지 또는 이동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절대 원점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적용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불러왔는데 자, 요거 모델링 작업할 때 블랭크로 숨겨놓은 것도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요거는 다시 여기 공면은 다시 선택해서 숨기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완성 있는 부품 3번 에서 PCB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참고로 이것도 절대값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면을 선택을 해서 자, 파트 탐색기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가 파트 탐색기인데 왼쪽에서 작업창 선택 탭 리소스 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셈블리 탭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탭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먼저 어셈블리 이름은 해서 RC-어셈블리로 했죠. 그 아래쪽에 그래서 탑 케이스 그 다음에 PCB 버튼 자,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이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탑 케이스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일단은 전체 다 선택이 돼요. 안쪽에 형상까지. 자, 그러면 선택 필터에서 이스케이프 누르고 그래서 시트 바디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B 해서 숨겨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마찬가지로
시트 바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B 이렇게 숨기고, 그 다음 또 시트 바디도 많네요. 4개 컨트롤 B 이렇게 숨겼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한 번 더, Z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숨겼는 거 다시 풀러오게끔 하고요. 자, 일일이 선택, 시트 바디 면을 선택해서 숨길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툴바에서 표시 및 숨기기 위해서 여기 보면 바디 아래쪽에 보면 시트 바디에 마이너스 눌러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 작업은 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PCB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자, 이거 아직 작업이 미완성이었어요, 요거. 자, 이게 미완성이었는데, 자, 이거 기판만 있고요. 버튼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CB 기판만 있고 버튼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고요. PCB 버튼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작업 파트로 만들기를 눌러 볼게요. 그래서 작업 파트로 만들기를 누르고, 그러면 자, 기판 이 부분이 이렇게 솔리드 색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탑 케이스는 이게 투명도 조정돼서 약간 흐릿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면 리소스 바에서 파트 탐색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타임 스탬프, 자, 돌출까지 작업했던 데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로 할까? 풀다운 메뉴에서 삽입에 타스크 환경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평면 선택에서 데이텀에서 면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리드 바디 윗면, 바닥면, 그래서 윗면을 클릭을 하고요.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명령을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자, 명령 아이콘 중에 보면 가운데 보면 곡선 투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리드 바디에 여기 탑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서 곡선 엣지를 선택해서 투영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 여기서 선택 필터에 자동으로 곡선 투영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모서리가 선택이 됐는데, 참고로 여기 두 번째에서는 얘가 어셈블리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여 만약에 작업 파트 내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작업 파트가 요거죠. PCB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요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전체 어셈블리로 해야지만 투영할 모서리 곡선을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해주고요. 한 번에 투영을 할 거니까 먼저 간단한 홀부터, 그래서 추정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취소를 할게요. 자, 다시 여기 보면 곡선 투영. 자, 필터에서 연결된 곡선을 하면 여기는 커브 잡고 이렇게 한 번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모서리 엣지를 잡으니까 곡선이 아니에요. 모서리 엣지니까 스케치 선이었다면 만약에 클릭하면 얘가 한 번에 잡혔을 거예요. 특징 형상 곡선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엣지는 특징 형상 곡선으로는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는 시트 바디 모서리, 솔리드 바디예요. 그래서 솔리드 바디 모서리 하면 전체 솔리드 형상의 모서리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바디 모서리를 하면 전체가 다 싹 다 잡힙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의 이 모서리 이런 것들도 다 잡힙니다. 위아래. 그 다음에 취소. 자, 그리고 다시 곡선 투영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시트 모서리, 그래서 시트 모서리인데 지금 시트 바디가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시트 바디 숨겨있는 거 있었으면 시트 바디의 가장자리 엣지도 그래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류가 이 부분이 있어요. 점도형도 같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편한 게 여기 있는 바디 모서리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얘가 구배가 져 있다. 근데 여기 제품 모델링에 구배는 없어요. 그래서 구배가 없을 때는 그래서 바디 모서리에서 전체 중복되더라도 한 번에 잡아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고 이게 중복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바디 모서리로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저는 그냥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수동으로 일일이 끝단 엣지를 선택을 할게요. 자, 바디 모서리로 하도 됩니다. 대신 이제 도형이 중복이 될 겁니다. 중복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돌출을 할 때 영역 경계 곡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잘못 선택한 거는 Shift 누르고 자,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다가 먼저 투영을 해주고요. 세로 방향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점도형은 그냥 바디로 한 번에 하세요. 단 바디로 한 번에 했을 때는 외곽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이랑 외곽은 선택해서 지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K를 누른 다음에 여기 시트 바디에 선택 필터에서 시트 바디에서 위쪽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있는 면을 선택해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불러올게요. 자, 부르고 나서 요걸 가지고 해서 버튼이 이 면에서부터 0.5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아이고야, 옆으로 갔네요. 자, 여기 보면 R500 탑 케이스 상면으로부터 위로 살짝 튀어나오는데 얼마만큼? 0.5mm만큼 튀어나와야 돼요. 버튼이. 그래야지 얘가 눌려지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공면 가지고 해서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명령은 곡면 옵셋, 그 다음에 면은 여기 있는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처럼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작업 파트 내에만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야, 요거는 그게 안 되네. 솔리드 바디를 면은 얘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여기 옵셋 곡면을 할 때, 자, 여기서는 방법이, 그래서 작업 파트 내에서만
옵셋이 되고요. 다른 부품에 있는 것은 얘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서 방법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옵셋 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 이 면을 작업 파트로 일단은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작업 파트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옵셋 국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파트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다시 선택이 되고요. 내부 오류가 나냐? 값이 0.5죠. 잠깐만, 이게 왜 오류가 뜨지?